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죠. 9시부터 10시까지 투자의 수익과 아이디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갈 수 있는 시간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광무입니다. 자, 뭐 지금 요즘 아직까지도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일단 뭐 협상 중에도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포격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4차 협의가 평화롭게 끝나기를 좀 바라는 글로벌 주식인들 좀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들 대피 시설 그쪽을 또 포격을 해서 1000명 있는 시설을 포격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리고 오늘 저는 또 이런 기사도 봤는데요. 뭐 식량 배급하는 위치에서도 포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얘기가 있던데요. 매일매일 일론 머스크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일론 머스크는 이제는 러시아 쪽에서는 사업 안 할 생각인가 봐요. 오늘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쪽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 그냥 한판 붙자 그랬잖아요. 근데 체첸 대통령이 또 이 푸틴 쫄따구잖아. 근데 이 체첸 대통령이 야, 일론 머스크니 저기 푸틴한테 안 돼. 그래요?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위터에. 두 분이 깐부이신가 보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 그냥 왼손만 쓸게 나. 근데 참고로 나 왼손잡이 아니야. 오른손잡이인데도 왼손만 쓸게 한판 붙잖아. 그랬는데 참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실리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스페이스 X 효과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요청해갖고 그걸로 인터넷 다 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우주 기술을 이제는 조금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역할을 향후 좀 더 발전한다면 스페이스 X의 기술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있죠. 뭐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쪽에는 테슬라를 안 팔 생각인가 봐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자,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하시죠. 이광무 전문가 먼저.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요.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 보니까 다양한 업종군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로 해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눈에 띄는 종목은요. 상한가 나왔지만 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버킷 스튜디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이 종목이요, 뭐 가상화폐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 진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버킷 스튜디오가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 인바이오젠에서 메타버스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버킷 스튜디오도 향후에 가상화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버킷 스튜디오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VFX라고 해서 시가효과 기술을 가지고 영상 미디어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가상현실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지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뉴스이고요. 오늘 이제 첫 상한가가 나왔지만은 저희가 이제 EJ를 통해서 우리가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가지고 거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업 진출 때문에 뭐 미디어 제작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VFS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저는 덱스터를 최선호주로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킷 스튜디오는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왜냐면은 관계사에서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진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덱스터라든지 뭐 그 밖에 뭐 자이언트 트랩이라든지 스텝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제가 오늘 포커스 EJ 쪽에서 메타버스 주제를 다룰 것인데요. 오늘 이 버킷 스튜디오의 직접적인 개별 뉴스도 있었지만은 삼성전자의 신사업 동력도 상당히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큰 움직임이 나와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종목을 한번 주가에 대한 탄력을 좀 보면서 추가적인 이 시장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걸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일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사업에 대한 투자로 해서 로봇 산업과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좀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주주총회에서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어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재필 전문가님이 지적을 좀 포인트 잡아주셨고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총. 네. 쪽에서 얘기가 좀 나왔죠.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 주총 내용은 사실은 뭐 메타버스와 로봇 얘기가 나왔지만은 삼성전자 주총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신사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얼마만큼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 주주총회 내용들을 어제 했었지만은 한 번 더 살펴보시길 시청자분들 좀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장비 업종이잖아요. 네. OLED 장비 쪽인데 다른 OLED 장비 쪽들 같은 경우는 별로 뭐 반응이 없잖아요. 네. 네, 메타버스 뭐 그래도 맞아요. 반응이 없는데 네. 유독 요것만 그렇게 잘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저도 이제 이 OLED에 대한 산업의 다음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전문가님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은 가끔 하죠. 저는 사실 게임을 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장비가 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게임이 있어요. 어릴 때 저는 이제 총싸움하는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스페셜 포스? 그럼요. 저는 스페셜 포스 정말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페셜 포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AR이라든지 VR 이 헤드셋을 끼고 이제 팀원들끼리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 시장의 여건상 인프라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렇죠. 시도만 하고 말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 앞으로 선익 시스템이 좀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AR, VR 기기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산업을 이제 우리가 XR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XR 산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안경의 역할처럼 기기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각에 대한 좀 불편함이라든지 그리고 시력을 좀 상당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시력 보호를 위한 디스플레이 소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XR 산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선익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를 뉴스가 찾아준 꼴이긴 한데 삼성전자 쪽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그러면은 VR, AR, XR 기기에 대한 시장 기대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OLED 시장도 굉장히 좀 이런 메타버스 쪽 뭐 이런 쪽 때문에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OLED 같은 경우는 자기가 빚을 내잖아요. 빚을 자기가 이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반응 속도가 빨라서 이걸 지금 현재 VR 쪽, AR 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게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쓰면 어지러워요, 이게. 맞습니다. 쓰면 되게 어지럽고 그래서 오래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OLED 쪽이 조금 이렇게 발전되면 그런 부분들도 개선돼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보급되는 뭐 그런 아마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을 정말 잘해주신 게 이게 아무래도 시각이 정면만 한 곳만 보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옆으로 확장해서 보잖아요. 그럼 굴곡된 시야 때문에 디스플레이 일단은 XR 기기 쪽에서 먼저 선점될 VR 이 소자가 마이크로 LED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마이크로 LED가 먼저 선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OLED로 이제 기술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XR 기기 시장이 올해는 좀 많이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지금 스마트폰이 그렇게 좀 됐듯이 이것도 지금은 뭐 컴퓨터나 XR 기기들 이런 것들도 VR, AR 기기들 이것도 지금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이 컴퓨터 같은데 이런 데다가 연결을 시켜갖고 지금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아마 이것도 독자적인 기기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뭐 이 시장 같은 경우도 정말로 무궁무진한 그런 시장일 거예요. 우리 뭐 교육 쪽만 하더라도 그 의대생들 지금 뭐 이렇게 해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갖고 콘텐츠 같은 걸 만들어서 해부를 안 하고 직접 교수님하고 같이 인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커나가기 시작하면 아마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커나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사업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 쪽에서 3D 프린터라든지 3D 펜이 나오고 난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예습이
굉장히 좋았다 합니다. 옛날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큰 비용이 들었는데 이제는 대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기도 늘어난다면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도 그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좀 하나 좀 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라는 종목을 조금 한번 봐드릴 텐데요. 자, 이것도 뭐 거의 상한가 다 갔어요. 근데 상한가 조금 미달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요 MP는 XR 스테이지를 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 6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실감형 리얼 컨텐츠를 이쪽에서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 주요 주주 중에 여기 보시면요. 자, 같이 보시면 자, 요게 최대 주주가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라서 자, 뭐 그쪽도 VFX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위지윅도.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이 XR 쪽에서 굉장히 좀 선두로 치고 나가면서 그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저 메타버스 관련되는 주식들이 거의가 차트 모양 보면 거의가 비슷해요. 아까 이강무 전문가 얘기해 주신 그 뭐 버킷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이 산이 하나 커다란 게 있죠. 그러고 난 다음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옆으로 한참을 횡보했습니다. 한참을 횡보하다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특히 오늘 좀 이렇게 반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그 전에만한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더라도요. 자, 뭐 원래 첫 번째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니까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요. 뭐 종목별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아마 뭐 아까 이강문 전문가 얘기해 주는 거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따가 뭐 좀 더 얘기를 더 해주려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종목은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전에 며칠 전에 그 안철수 위원장 관련해 갖고 말씀드리면서 또 잠깐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뭐 저 링네트라는 종목도 있었고 같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그다음 오픈베이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뭐 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자, 요거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이용해 갖고 뭔가를 예측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쉽게 얘기하면 AI 관련주다, 인공지능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뭐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를 삼성 SDS 쪽에 좀 납품을 하기도 했으니까 기술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갖춰진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그쪽뿐만 아니라 삼성 쪽뿐만 아니라 이 V3 엔진, V3는 저 안랩에서 만든 그거죠. 저 보안이죠. 보안 검색 엔진인데, 자, 여기다가 또 솔루션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위원장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이렇게 엮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적자 기업들 막 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고, 그 중에서도 뭐 전에도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흑자가 꽤 나는 기업이고요. 이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흑자 기업은 유지하고 있는,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 쫓아갔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죠. 쫓아갔을 때 그때 보고 매수를 하시면 늦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 그 안철수 관련되는 뭐 이런 종목군들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오픈베이스가 그때는 뭐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았을 때죠. 그때도 링네트, 오픈베이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조정받는 구간, 옆으로 기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노려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며칠 정도 옆으로 기더니 그냥 확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좀 이런 것도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오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오스템 임플란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이거 오스템을 조금 보다가 옛날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을 겁니다. 아마 아폴로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아폴로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때 2000년대 초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폴로 눈병이 막 유행하니까, 그때 제가 증권회사 다니고 있을 때요. 그때 아폴로 눈병이 막 유행하니까 고객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대리땐가 그랬어요.
네. 야, 이대리. 야, 아폴로 눈병 막 굉장히 유행하잖아. 야, 이거 아폴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름만 비슷하고, 예, 그게 비슷하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오스템도 마찬가지로 오스템 임플란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 그렇죠.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그리고 뭐 GM이나 뭐 그런 쪽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뭐 매출도 그렇게 별로 뭐 싹 좋은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요. 근데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주요 주주 중에 2020년에 바디프렌드가 여기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주요 주주로 들어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바디프렌즈가 안마의자를 만드는데 부품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국산화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국산화를 하면 아무래도 바디프렌즈 제품 가격도 좀 내려갈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이 팔릴 거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요 주주기 때문에 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조금 움직인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이거는 기관은 좀 사고, 예, 외국인들을 좀 팔고 그랬으니까 뭐 요거도 마찬가지로 결산기 지나고 뭐 조금 옆으로 한참을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결산기 지나가고 한번 요렇게 조금 살펴보시면, 그리고 그 신사업들이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고 움직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스템에서는 앞으로 바디프렌드 키워드를 좀 기억하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 동력이 없었는데 그거라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만약에 저한테 이거 할래? 매매를 할래? 그러면 저는 안 하죠. 네,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좀 트레이딩 관점 뭐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많이 오해하실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예.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겸사겸사 해갖고 하나를 요렇게 좀 갖고 나왔죠. 네. 자, 그리고 하락 종목도 한번 조금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그저께 아마 이 중앙 DNM 이거를 저 상승 특징주로 조금 이렇게 봐드렸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자본 잠식 관련해 갖고는 저거를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 갖고 좀 이렇게 그거는 어느 정도 커버를 했고요. 또 그렇게 또 되게 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3대1로 감자를 한다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상당 기간 전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 좀 뭐 결산기니까 뭐 이런 거 유상증자도 나올 수 있고 감자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되게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조금 불안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자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뭐 요거도 지금 감자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좀 오늘 17%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지 지금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날 가능성이 난다라고 뭐 그렇게 날 확률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별도 기준으로 4년 연속 영업 적자면 그쵸,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해당 사유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때까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는 별도 기준으로 3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연속인데 지금 2020년까지 3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때 작년에도 마찬가지 뭐 3분기까지 한 23억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자, 뭐 이거 4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불안한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조심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뭐 하락한 거 니켈 쪽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화면에 요 띄워놓은 거 요거는 니켈 선물 ETN입니다.
자, 그러니까 니켈 선물 가격을 추정하는 그거만큼만 추정하는 그런 ETN이에요. 자,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18,000원에서 48,000원까지 갔었네요. 자, 그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선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거는 선물 가격만큼만 추정을 하니까 뭐 이 자산이 뭐 제로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전에 뭐 이 니켈 가격이 막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 하루에 뭐 110%씩 막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니켈 선물 인버스 곱하기 2배짜리 그거는 순자산 가치가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10 요게 자, 요거죠. 자, 이건데 니켈 선물 인버스입니다.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어요. 순자산 가치가 제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장 폐지를 한답니다. 이거 뭐 정말로 뭐 결산기 뭐 이런 것들 뿐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ETN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자, 이게 처음이라 그래요. 근데 전에 유가가 제로가 됐었으니까 그때도 뭐 원유 관련되는 것들이 하나쯤 이렇게 나올 법도 했는데 뭐 그때는 없었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만기가 좀 피해 갔거나 뭐 그런 분위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곱하기 2배짜리 이런 것들은 기초자산이 좀 많이 움직여 버리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하락 종목들 봤을 때 대부분 선물 상품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지적을 해드렸었던 동전주라든지 그리고 연속 적자 회사이다 보니까 저는 뭐 크게 거론하고 싶었던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 이 상품 종목들이 상패 소식도 좀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많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시장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량주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종목들은 점차 상승, 하락 종목 안에서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질 거예요. 네네. 거의.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ETN, ETF 뭐 그밖에 상품 관련된 종목들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상승, 하락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봤고. 포커스 EJ 내용 넘어가 볼까요? 예, 이강훈 전문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앞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이야기를 꺼내게 된 얘기가요.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했는데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하겠다는 종목도 있었지만은 전일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신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삼성전자가 내놓는 삼성전자가 항상 발표하는 신사업들은요. 미래의 삼성전자 먹거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어제 발표되었던 메타버스와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에 또는 앞으로 많이 눈여겨봐야 되는 산업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키워드로 본다라면은 지난해에 시장이 한참 어려웠을 때 메타버스 키워드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NFT와 같은 산업은 시청자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필 전문가님이 로봇을 포인트를 잡아주셨잖아요. 네. 오늘 잘 가더라고요. 네. 로봇도 네. 저는 하여튼 올해는 로봇 쪽에서 자주 좀 있으려고요. 네. 로봇 쪽에서 많이 머물러 있으려고요. 맞습니다. 그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에 올해 삼성전자의 조직 개편안에 새롭게 이제 신설되었던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팀 단위에서 이제 격상되었던 팀이다 보니까 로봇 섹터에 대해서 좀 사실 관심이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 쪽도 네. 이강훈 전문가 지금 얘기를 앞으로 계속 좀 잘 해주시겠지만 이쪽도 지금 뭐 단순하게 게임 뭐 이런 쪽으로만 될 게 아니라 뭐 산업 자체도 이 AR이라는 거, 이 VR, 네. AR 뭐 이런 것들, MR 이런 것들 혼합 현실 다 이렇게 합쳐져 갖고 XR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AR 같은 경우도 가장 처음에 이걸 도입을 한 거는 네. 보잉에서 네. 항공기 그거 배선 맞아요. 예, 그거 하는 과정에서 도입이 됐었으니까 뭐 산업적으로도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유용하게 그렇게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혹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사용하시나요? 안 그런 거 같어요. 저는 이제
저는 안 하거든요. 저는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왜요? 저 스스로 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승부욕이 좀 있어서 기록에 아주 맹신하는 편이다 보니까 한번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네.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관심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엑스박스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쪽에서 예. 이제 VR 기기에 대한 사용을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하기도 했고 앞으로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XR이라는 이 단어가 좀 익숙치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좀 얼리 어댑터라는 특정 이 매니아층에서는 이 XR 기기가 이미 많이 보급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큘러스라고 해서 이제 이 XR 기기의 선두 기업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오큘러스를 사용한 기기와 또 많은 플랫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큘러스 제품만 있었는데 이제는 뭐 많은 IT 기업들이 XR 기기를 만들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도 전에 기아 VR을 만들었었는데 네네. 뭐 만들다가 지금 아직까지 개화가 안 되겠다,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삼성도 삼성의 XR 기어였죠. 예. VR VR 기어. 예, VR 예. 옛날에 CES에서 그쵸. 처음 소개되었던. 그러고 난 그때가 2016년도 CES 그렇게 오래됐나요? 2016년도 MWC다. CES가 아니라 2016년도 MWC였는데요. 뭐 비슷하게 나오니까. 예. 뭐 하여튼 눈 뜨고 일어난 그때는 상황가 네네. 있어요. 아, 이 그랬나요? VR 같은 것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렌텍 같은 종목이 신나게 오르니까 유상증자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직도 이렌텍 매매 안 해요. 그때 당시에 AR 글래스 기술 때문에 그 종목이 떴었죠. 그렇죠. VR. 그러니까 글라스. 예, AR 글래스. AR이 예, AR 글래스. 네. 맞아요. 아무튼 뭐 그런 키워드로 해서 눈여겨봤던 것인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분명히 좀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XR 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라면은 사실 메타버스 키워드만으로 해도 이 시장이 형성된다라면은 여기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쪽이 그냥 똑같은 그 일상을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있으면 이 똑같은 지금 현재 있는 지구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재 뭐 여기서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가상 세계에도 영향을 주고 가상 세계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내가 뭐 현실 세계에서는 일을 하면서 가상 세계에서는 또 다른 나가 뭐 거기서 또 다른 일을 하는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 가능해질 겁니다, 아마. 네. 일단은 뭐 사용자들이 메타버스에 지금은 아직은 호기심 단계인데요. 나중에 여기에서 좀 더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실질적인 뭐랄까 컨텐츠가 좀 많이 양성된다라면은 메타버스 시장은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노다지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아직 뭐 소비자에게 큰 뭐랄까 동의를 뭐랄까 이 이해도는 좀 낮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게 어디까지 얼마나 커질지가 모르는 시장이에요. 정말로 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도 전부 다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커가는 과정들 그리고 우리 저런 것들 지금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대변혁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게임 쪽도 지금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하는 쪽이 게임 쪽인데 게임 쪽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3차 성장을 할 거고요. 1차 성장은 리니지 같은 것들, PC 게임 뭐 이런 것들로 1차 성장을 했고 2차는 모바일로 했고 3차 성장은 아마 이런 것들 VR, AR, 메타버스 이런 걸로 아마 3차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뭐 그다음에 이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여행, 연예, 스포츠, 야구 경기 같은 것도 뭐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뭐 그냥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커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네. 앞으로 아직은 진짜 호기심 단계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 뭐 소비자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은 기업들이 정말 크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정말 큰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플랫폼이 가장 중요한데 그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소개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플랫폼에 나설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메타버스 키워드로 해서 볼 수 있는
섹터별로 본다라면은 당연히 메타버스 가상현실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들이 주목을 먼저 받아야겠지만은 향후에 이 시장에서 컨텐츠로서 활용한다라면은 미디어 쪽 산업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메타버스 키워드 때문에 크게 올랐던 이 VFX 기술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덱스터라든지 그 밖에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자이언트 스텝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2월 달이었죠. 저희가 EJ를 통해서 메타버스 키워드 앞으로 좀 시장에서 주목하자라고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버킷 스튜디오, 덱스터와 같이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화된 기술명이 있는데요. 리얼타임 그래픽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구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시장이 어려웠었을 때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초 때부터 해서 좀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 키워드와 함께 움직임이 나왔는데 당분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에서는 맥스트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크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한 효과가 메타버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모든 장소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여러 곳을 동시에 소개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콘서트를 한 자리에서 열어서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하이브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이 가장 높은 회사가 하이브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사업 확장력이나 그리고 이미 이제 시장에서 뉴스를 내놓은 것처럼 메타버스라든지 NFT에 대한 시장 새로운 육성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버킷 스튜디오가 크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제가 추천주로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덱스터 종목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메타버스 키워드가 움직였을 때 이야기 드렸다기보다는 이 덱스터에 대한 소개는 제가 한참 오래전부터 이야기 들어왔었거든요. VFX 기술이 앞으로 뭐 넷플릭스 아니면은 뭐 디즈니 플러스 이와 같은 OTT 시장이 커진다라면은 시각 효과 기술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VR, AR 혹은 메타버스 시장과 같은 키워드가 나온다라면은 시각 특수 효과 기술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덱스터뿐만 아니라 뭐 그밖에 버킷 스튜디오, 뭐 에이스토리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이와 같은 기업들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만큼 VFX 기술이 계속해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주로 좀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주목받으면서 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참고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자이언트 스텝 한 가지 조금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상장한 지가 지금 1년이 안 됐나요, 좀? 네. 3월 24일 날 상장했던데 이게 1년이면 그런 물량들 보호예수 물량. 예,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지금 다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본다면은 자이언트 스텝하고 시기상으로 본다면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키워드가 크게 주목받았던 때가 10월달, 11월달 이때 NFT하고 메타버스 게임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뭐 덱스터라든지 위지 스튜디오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은 기술 가지고 있었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앞에서 얘가 들었던 맥스트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같이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메타버스 키워드가 나올 때 또 역시나 익숙한 종목처럼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이 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이 두 기업이 제일 주목을 받겠지만은 올해 중에 이 VFX라든지 메타버스 기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 회사가 새로 상장을 합니다. 저는 그 기업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나중에 상장하는 그 시기 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보는 게 가장 좋죠. 네. 자, 그럼 토픽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제가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 종목이 가장 크게 기대가 됩니다. 덱스터 종목을 토픽 종목으로 보는데요.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미디어 컨텐츠 쪽에 VFX 기술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이 넷플릭스라든지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아무래도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일단 뭐 저 토픽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저는 다른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환자가 60만 명이 넘었대요. 뭐 62만 명 네. 정도 된다라고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뭐 어제 조금 덜 산정이 됐던 거 한 7만 명 정도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라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55만 명이잖아요. 저 우리나라 인구의 뭐 100명 중에 한 명은 하루에 그냥 오늘 코로나가 걸렸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얘기들을 해요. 감기약을 없어서 못 산다고 뭐 감기약 살려고 종합감기약 살려고 약국에 갔는데 없어서 뭐 한 서너 군데 돌아다니는 데가 겨우 샀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우리 이강훈 전문가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종합감기약 먹었습니다. 어떤 거? 네, 저는 저도 이제 그 제약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 그리고 재택 치료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꾸러미 이렇게 치료제 꾸러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봉다리 안에 세트로 팝니다. 보면은 종합감기약, 인후통약, 뭐 그밖에 두통약, 뭐 해열제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있는데 저도 그걸 구매를 했었죠. 네. 그거 자기가 구매해갖고 다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든지 병이 걸려도 귀할 때 걸려야 돼. 몇 명 안 걸릴 때 걸리면 네. 다 챙겨주는데 네. 많이 걸릴 때 걸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죠. 일단 상비약처럼 나온 거니까 그래도 뭐 약값이 폭등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정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잘 썼습니다.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요. 네. 이 합정역에 보니까 그 약국이 하나 있는데 지하철역에 거기에 콜대원 품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가래, 뭐 기침약 그런 액상이 굉장히 저도 유용하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감기약이 뭐 이게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 감기약 수급난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장기화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지금 닥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관련되는 종목들 그쪽도 한 3가지 종목 정도를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고려제약인데 요 고려제약은 차트를 잠깐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제약인데 자, 요거는 뭐 좀 그 옛날에 이게 하벤캅셀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옛날에 사스 그런 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끼가 있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요거도 지금 현재 움직이는 모습 보면 상 머리를 딱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 고려제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방금 말씀드렸었죠. 콜대원 품절 이렇게 돼 있던데 뭐 광고도 잘 찍은 것 같아요. 광고 이렇게 찍하죠. 뭐 기침 감기 빠르게, 뭐 몸살 감기 빠르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상당히 트렌드에 민감하신데요. 아니 뭐 이렇게 하던데 네. 그게 네. 이 광고빨 때문에 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참 기억에 남을 정도인데 트렌드에 아주 빠르십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네. 감기에는 콜대원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렇게 종합감기약이나 콜대원 이렇게 비상 상비약을 알려주셨잖아요.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코로나 걸렸던 분들, 저도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을 처방도 받지만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의 독감처럼 감기 증세를 느끼게 되면 예전에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되면은 백신 회사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녹십자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기업들을 봤는데 말씀해 주신 걸 보니 실제로 약국에서의 제품군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만큼 사다 먹었다면서요. 네. 약국이 아니라 제약사들이 이번에 참 수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전문가님이 이렇게 좀 주제로 가져온 만큼,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뭐 고려제약하고 대원제약도 마찬가지로 대원제약이 콜대원이죠. 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약이 좀 막 이렇게 많이 팔리면 이 원래는 이렇게 안 팔릴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린 거기 때문에 그 약을 또 만들려면 또 원료의약품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또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화일약품 같은 종목들이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것들인데요. 예전에 그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것들도 막 좀 움직일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조금 관심을 받다가 주가가 좀 움직이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또 이 원료의약품 원료가 뭐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으니까요. 자, 요 화일약품도 원료의약품 쪽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좀 잘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말씀해 주신 기업들 중에 제약회사들에 대한 이 상비약 수혜가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에 나온 화일약품이 저는 아주 매력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게 회사는 좀 해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예요. 원료의약품은 꾸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진짜 이 종합감기약처럼 비단 상비약에 대한 수요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화일약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옵니다. 근데 어떤 종목 토픽으로 고르셨나요? 일단 화일약품도 좋아요. 화일약품도 좋은데 저는 그 고려제약을 좀 토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상식선에서만 생각하면 된다고. 자, 이 제약주도 마찬가지로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좀 피곤하잖아요.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은 고향 앞으로 가버리면 정말로 답답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쌉니다. 제약바이오 주식 중에 굉장히 싸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982억 정도예요. 근데 이게 실적 나오는 거 보면요, 100억을 벌어요. 자, 작년에 113억을 벌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제약주가 영업이익보다 10배가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싼 그런 종목이죠. 그냥 기본이 완전히 돼 있다라는 그런 쪽입니다. 만약에 즉 이런 얘기인 즉슨 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도 안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모멘텀들이 있으면 그 모멘텀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끼도 있어요. 요거 끼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그때 2000년대 초에 아마 사스라는 병 그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이 고려제약을 못 잡아갖고 제가 막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더블 이상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가끔 가다가 종종 이게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끼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 감기약만 있어 갖고는 좀 안 되겠죠. 다른 모멘텀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도 조금 보유를 한 그런 종목이면 더 좋을 텐데, 자, 지금 FDA 쪽에서 그 치매 치료제로 승인한 약이 이 성분이 4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이 회사에서 고려제약에서 수입을 해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런 거 같은 경우 이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안정성, 수익성, 뭐 그다음에 저 성장성까지 고루 다 갖춘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조금 요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 이쪽에 뭐 고점에서 빠질 만큼 빠졌죠. 이것도 뭐 장 빠지는데 제약바이오 다 빠지는데 지라고 견디지 못했죠. 자, 고점 저점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고점 저점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구간에선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저점을 한번 찍고 그다음 여기 좀 고점을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점을 찍은 게 전저점 위에서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죠.
행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는 저 삼선이 다 모였죠. 자, 주가하고 5일 이평선, 22평선, 62평선까지 저 밑에 8,500원대 근처에서 전부 다 밀집이 돼 있습니다. 다 밀집이 돼 있고 주가 자체는 거기서 몇 번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받는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조금 좀 올라오면서 한 2% 정도 올라왔네요. 2% 정도 올라오면서 12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초장에 말씀드리기를 실적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잘 나오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싸잖아요. 그리고 또 강기약이 풍기 현상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예, 위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조금 지금 제가 될 수 있으면 사기 좋은 구간 뭐 저 위에 올라갔고 뭐 급등했고 이런 종목들을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질 않습니다. 사기 좋은 거 좀 현재 주가가 실적 나온 거나 기업 내재 가치 이런 거에 비해 갖고 주가 자체도 싸고 타이밍도 지금 됐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니까요. 자, 이 이동평균선 기술적 분석의 기본은 수렴과 확산이죠. 자, 지금 수렴이 다 됐습니다. 어느 쪽으로인가 확산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텐데 이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전문가님이 종합감기약 얘기를 꺼냈을 때,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포인트에서 잡아오셨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저는 사실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왜냐면은 과거 같았으면, 이 독감 주사처럼 이런 백신 주사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환경이 만든 이 현상이기 때문에 제약주들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고려제약 좋고 화일제약도 좋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이미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특징의 뉴스가 나온다면 더 좋겠지만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실적에 움직이는 당연히 주식은 실적에 움직이는 거니까 1분기 실적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분기 잘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이 1,000억도 안 되니까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움직이면 팔딱팔딱하고 잘 움직일 그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은 어떤 뉴스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실적을 바라보고 뭐 선점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사기가 딱 좋은 그런 오늘 공간이죠. 정말 아이디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저희 워낙 좋은 종목, 좋은 섹터에 대한 아이디어 준비하셨지만 또 추천주는 또 새롭게 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추천주 시간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일전에 제가 해성DS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텔레칩스까지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삼성전자가 오늘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메타버스나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지만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에서 좀 더 확장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전장 사업에서 확장을 시키겠다는 계획도 상당히 크게 어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차량용 이 전장화에 대한 전동 부품에 대한 이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부품은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차량용 반도체에서 함께 볼 수 있는 텔레피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은 해성DS인데 역시나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일 나스닥이 크게 올라갔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여기에 하나 더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에 대한 강화를 한다면은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텔레시스를 좀 더 설명드린다면은 차량용 반도체 MCU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올해는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텔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해서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MCU 수탁 생산을 한다라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만 쪽에서 혹은 이제 다른 3국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를 수급해 왔는데 워낙에 지난해부터 해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체 생산 혹은 자국 기업의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텔레칩스는 계속해서 거론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텔레칩스는 차량용 AP,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칩셋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자동차 전동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대응을 보시게 된다면요. 지금 1월 연초 때 움직임이 좀 좋았었다가 지금 가격적인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바닥 확인을 일찌감치 해준 상태였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에서 반도체 지수 상승과 함께 움직임이 좋았는데 추세를 돌려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초가 혹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17,000원 라인대까지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 종목이 올라온다라면은 직전에 있었던 이 매물대에 대한 위치까지 올라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신다면은 신고가 기대감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22,900원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에 근접한 자리를 목표가로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까 이강무 전문가님이 한참 얘기를 이렇게 해줬죠. 자, 메타버스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오래 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요. 자, 좀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그런 류의 종목입니다. 자, 종목명은 이노뎁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요거는 그 객체 인식 기반 기술을 갖고 있어서 요걸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국내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 자, 요게 한 120% 정도를 이 회사에서 구축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한 52% 정도 혼자서 이 전체의 과반 이상을 이 회사에서 구축을 한 거니까 거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확고한 그런 좀 캐시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확고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요게 저 영상 인식 기술이 참 무서운데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 국가라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담배를 이렇게 피우다가요. 그런 길거리에서 버려버리면 어떤 지역 같은 데서는 문자로 온대요. 너 담배 꽁초 버렸으니까 벌금 내라, 이렇게.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옥죄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범죄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 좀 예방하는데 상당히 큰 그런 걸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들 IoD 그리고 IDL, 자, 요런 것들이 그런 기술인데요. 자, 요걸로 실시간 그리고 다채널 여러 가지 채널을 한꺼번에 이렇게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거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조그만 기업이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협업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상당히 좀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매수하는 거는 그냥 내일 아침 시초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가는 27,000원 선 정도, 그 정도를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7,500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 이재필 전문가님이
로봇 산업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어제 포인트를 잡아주셨잖아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 한 종목 크게 올라갔다고요? 로봇 관련되는 것들이 네. 다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추천하셨던 이 종목. 추천주 중에는 지금 오늘 보니까 네. 저거 SPG가 좀 올라왔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중에 네. 좀 이렇게 좀 올라왔었고 뭐 그런 그 두 종목에 모습이었죠. 대한 주가에 대한 대응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시간이 빨리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해주세요. 예, 네.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될 때 리필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공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상한가든 하한가든 우리가 다음을 노릴 수 있는 종목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뉴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예, 자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갔나요? 내일은 우리가 출연을 안 하니까 다음 주 일주일 월요일에 인사를 뵙겠습니다. 드려야 되겠네요. 자, 시청자님들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